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어떤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을지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게 우리나라 정상들 중에서는 처음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데요.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응답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네. 이때도 사우디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총 290억 달러에 달하는 양의 각서가 체결되면서 대규모 경제 협력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사우디의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붐도 일기도 했죠. 이에 이제 이번 만남이 주목이 됐는데요. 이번 만남으로 어떤 경제 선물 꾸러미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한 22일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 오찬을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다음에 김동관 이제 한화 부회장 등이 참석해서 투자 협력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예. 또 사우디에 온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대규모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또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은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경협을 구체화하는 공동 성명도 내놨는데요. 네. 이게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이 그 사우디와 공동 성명을 낸 지 43년 만에 채택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 공동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방안이 담긴 겁니까? 네, 사우디와의 공동 성명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사우디와의 굵직한 경협 내용을 엿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네.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원자력, 태양,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전통적 협력 분야로 꼽히는 건설과 인프라에서는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아, 홍해 개발, 다리아 등 프로젝트를 협력을 하고요. 이외에 교통과 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 협력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협력해오던 분야에서 신사업까지 범위가 넓어진 그렇죠. 거군요. 우리 기업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죠? 네, 사우디의 미래형 신도시 네옴시티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네옴시티의 터널과 구조물, 항만 등 총 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4조 원 규모 6개 사업 수주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들 모두 우리 기업의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이르면 연말 정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사우디 현지에서 수주를 또 하기도 했는데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건설은 사우디 아람코가 보유한 셰일가스 매장지에서 천연가스 플랜트를 건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이 사업 규모만 3조 2천억 원에 달하고요. 네이버는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와 현지 5개 도시의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KT와 현대건설은 사우디텔레콤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또 협력하기로 했고요.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5억 달러를 들여서 사우디 현지에 반제품 조립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전기차 등 이제 다양한 친환경 차들도 생산할 계획이고요. 네, 이제 많은 기업들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최근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방산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방산 부문에서도 사우디와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이제 대공 방어 체계와 활용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의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안보 사항이라서 이제 무기의 이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방산 업계에서는 사우디가 과거 아랍에미리트 수출과 마찬가지로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천궁2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랍에미리트와는 지난해 방산 업체들이 천궁2를 포함해서 약 4조 7천억 원을 계약을 했는데 이번 사우디 수주 규모는 얼마가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전문 경영인 시대 신호탄인데요. 이 미래에셋 그룹이 이번에 대규모 임원 인사를 실시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미래에셋그룹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이제 금융그룹인데 이 과감한 세대 교체 임원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미래에셋이 본격적인 전문 경영인 체제로 신호탄을 쐈다는 점인데요.
이제 오랜 기간 그룹을 이끌었던 최현만 미래에셋 증권 회장을 비롯해서 조홍기 부회장, 최경주 부회장 등 창립 멤버가 이제 물러났어요. 대신에 이제 김미섭, 이정호 등 이제 50대 신입 부회장 등이 이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창업 이후에 가장 큰 고민이 세대 교체였다면서 인간적인 번민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전문 경영 체제를 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김미섭 신임 미래에셋 증권 부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룹 내 글로벌 통으로 불리는 김 회장은 ETF 등 글로벌 역량을 미래에셋에 심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또 이번에 승진한 그 스와럽 모한티 부회장, 이름이 특이한데요. 네. 이름이 인도 이름이잖아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 법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 미래에셋 그룹에서 외국인 CEO가 부회장에 이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인도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미래에셋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네, 유진그룹 YTN 인수 추진입니다. 이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한 30%가량을 이번에 유진그룹이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유진그룹이 YTN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이 매물로 나왔는데요. 네. YTN의 지분이 유진그룹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매각가액은 약 3,200억 원 정도고요. 지금 인수 지분으로만 보면은 유진그룹이 YTN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YTN의 새 주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YTN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자자 변경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지 정식으로 YTN의 새 주주가 될 수가 있고요. 네. YTN은 상장된 민간 회사지만 사실 이제 공기업들이 지배 주주에서 공영 언론으로 분류가 되어 왔잖아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공영 언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지분 매각이 확정되면 YTN은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진그룹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진그룹 같은 경우는 레미콘 업계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레미콘 등 건설 자재부터 금융, IT, 엔터테인먼트까지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70위권 이 기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주력이 건자재니까 갑자기 왜 방송사를 인수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유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업계에서는 이번 YTN 인수가 유진그룹의 방송 사업에서 재미를 본 경험에 따른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 네, 유진그룹은 1997년 부천 드림시티 방송에 출자한 것을 시작으로 은평방송까지 인수를 하면서 케이블 TV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네. 유진그룹은 한때 미디어 이제 사업을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06년 대우건설 인수 추진을 위해서 이 드림시티 방송 지분을 CJ 홈쇼핑에 매각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계속 미디어 진출을 노리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진그룹은 YTN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방송 콘텐츠 사업으로의 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사는 국감 아시아나 HMM 인수 합병 주목. 오늘은 산업은행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주로 네.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인 만큼 산은이 투자한 기업 M&A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우선 산은이 산진칼 지분을 인수한 아시아나항공의 M&A에 대한 이제 진행 상황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강석훈 산은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을 통한 합병 절차와 관련해서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무산되면 기존에 투입된 3조 6천억 원대 공적 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했고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지금 EU가 심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 화물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면서 이제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이제 이달 30일 이사회를 열어서 화물 사업 부문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네. 만약 여기서 이제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한다면 합병 무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강 회장은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산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HMM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산은은 그 HMM 입찰 적격 후보로 동원산업,
하림 JK 파트너스 컨소시엄, LX 인터내셔널 등 세 곳을 추려서 실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들이 자체 자금력으로 고래인 HMM을 인수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산은 회장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인수합병이 무산이 되면 네.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네, 거라는 그렇죠. 이제 기사를 본 것 같긴 네, 본 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압수수색입니다. 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한 2달 정도 된 건데 네. 또 경찰 수사 선상이 다시 올라나 봅니다. 네, 경찰은 오늘 오전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과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이제 태광그룹 사무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 태광 CC를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흥국생명 역시 이제 태광그룹 계열사에 속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예. 이호진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서 비자금 20억 원 이상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8월에 복권된 지 2달 만에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고요. 네. 앞서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 제품 규모를 조작해서 총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 원대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금 2011년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네. 이후 건강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회장은 논란 끝에 2018년 구속됐고요.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